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입니다. 이번 1차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두 문제를 볼 거거든요. 이제 볼 건데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하나씩 갑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맞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는요. 자, 별제 서식 또는 전자우편 밖으로.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맞거든요. 자, 포인트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해야 된다. 뭐가 아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보고라고요? 소속 기관장이야. 이거를 뭐라고 냈냐면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보고 상담은 행동강령 책임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빼고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하고 몇만 원 이상 금전 거래하면 신고합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 300만 원이잖아. 자, 이러면 이거 배우셨잖아요. 경찰이 A를 수사합니다.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죠. 수사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경찰의 직무 관련자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 직무 관련자가 우리 쭉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소속 기관자가 내 뭐이라? 신고이라고 해. 소속기관 신고. 근데 경찰이 담당하는 게 수사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무슨 업무다? 단순 민원 업무라면 그때는 직무 관련자가 이런 사람이어도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어떤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일 때 소속 기관자가 내 신고하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몇 개만 보면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 그거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처럼 100만 원이 아니고 몇만 원, 3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속 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서면을 신고한다. 뭣도 틀렸습니까? 여기도 틀렸지만 여기도 틀렸어요. 여러분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속 기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담 나오면 상담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두 개 조심하세요. 신고는 소속 기관장이고 상담은 행동강령 책임관. 근데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신고를 소속 기관장이 하는 이 신고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 뭐예요? 자, 경찰은 공무원은요 직무 관련자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가 상관없이 골프 치면 안 돼요. 근데 직무 관련자가 내가 참석하는 동창회인 거야. 동창회에 나온 거야. 동창회에서 직무 관련자도 있다고. 내 동창회여가지고 동창회에서 골프모에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그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뭐 한다? 신고입니다. 그럼 정리 다시 합시다. 원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소속 기관장한테 하는 게 90%, 99%다. 그런데 신고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하는 경우는 뭐 한다? 직무 관련자하고 골프를 같이 할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요.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상담은 이 사람하고 한다는 거. 따라서 그래서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두 군데 잘못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저에게 경조사 같은 거 알리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알릴 수 있는 경우 뭐예요? 알릴 수 있는 경우가 내, 근, 종, 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경우는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어도 알릴 수 있었죠. 첫 번째가 누구? 자, 신문, 방송, 뭐? 내부통신망 두 개서 알리는 거.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 그 다음에 내가 경찰인데 나도 종교단체, 친목단체 가입돼 있잖아요. 근데 종교단체, 친목단체 다른 직무 관련자가 거기 가입돼 있어. 그럼 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직무 관련자를 할지라도 알릴 수 있는 경우. 그럼 보시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알리면 안 됩니까? 여기 근무에 들어가니까 알릴 수 있습니까? 알릴 수 있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자, 조심하세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입니다. 자, 더 조심할 게 사례금을 안 받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할 때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 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한테 사전 신고다, 마치고 나서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소속 기관장한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아시겠죠? 서면으로.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안 그런다. 그럼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한 경우라면 그때는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기억 맞는 지문. 두 번째 니은도 여기도 맞다 그랬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보고는 소속 기관장, 그리고 상담은 이 사람한테 하는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고, 그리고 행동강령 신고하지 아니고 누구한테?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 소속 직원한테 경조사 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여기서는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있죠. 행동강령 그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를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 있죠. 청탁금지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